예, 후보자님. 지금의 후보자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임기가 보장이 돼 있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법 바꿔서 방통위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후보자님은 헌법학자시라 그런지 오늘 이렇게 답변하시는 걸 좀 보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런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거의 그런 말밖에 안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보시기에 이게 헌법적 원리에 맞습니까? 간단하게 답하세요. 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게 모든 법치 행정의 기본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자, 그러면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되게 되면 사퇴하시겠어요? 예, 저희 위헌 거치에 판결과 대해서, 관계없이 사퇴하실 겁니까? 예, 저희 거치에 대해서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헌법과 법률에 따라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예, 그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학자로서 모범도 본인께서 모범을 못 보이시면서 무슨 누구를 가르칠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임 이진숙 위원장은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내구조까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방미통일법 시행으로 해임된 지 이틀 뒤에는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됐을 때에 어떤 유튜브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이 문제돼 갖고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석 바로 전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수갑까지 채워지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헌법학자로서 보시기에 이런 조치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아직 그 공직 후보자의 지위에 있고 공직자로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학자로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후보자도 같은 일 당해도 괜찮겠습니까?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충분히 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자,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입니까? 간단하게 예, 아니요, 동의한다, 아니다 이렇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 북한은 헌법재판소와 배분의 판례에 의하면 헌법적으로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반국가 단체적 지위와 남북 교류를 아니 위한 이게 협력 이게 당사자의 그렇게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게 대답할 얘기입니까? 왜 이 이재명 정부의 공직 후보자들, 공직 이 인사들은 왜 이렇게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동의하냐 아니냐 하는 말에 이렇게 분명하게 답을 못 합니까? 헌법과 법률에 하나같이. 따른 판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이 주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예?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 연합과 연계 의혹이 있다고 하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뭐 지침이라도 주었습니까? 그렇게 답하라고? 이건 너무 나간 거예요. 예. 아니요. 들어보십시오. 방금 전 질문은 너무 자. 나간 겁니다. 자, 방해하지 마십시오.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세워요. 예. 이렇게 예?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예? 김현지가 문제가 아니고 똑바로 그러면은 북한이 주적인지 아닌지 이것도 바로 답을 못 합니까? 분명하게. 자, 그러면은 후보자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국가헌법상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줄곧 이야기해 왔습니다. 지난번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이 민주노총 간첩단 적발된 사건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간첩들이 활개치고 있는데 제주도, 창원, 청주 수많은 간첩단들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도 표현의 자유? 표현의 그렇게 자유는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한다고 하면 지금 온라인 입투막법, 정보통신망 개정법 이거 민주당에서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후보자님 임명되시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하라고 요청하시겠습니까?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어떻게 이렇게 가치입니다. 어떤 질문 하나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십니까? 예? 명확하게 후보자님. 답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미통일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운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방송, 미디어, 통신의 자유와 공익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것이 방미통일법에 나와 있는 기본 원칙입니다. 제1조에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지켜야 할 직분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후보자가
여러 칼럼과 학술 논문들을 통해서 밝혀온 인식이 너무나도 이 국민들 여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편향이 됐다. 우리 편만 선이고 상대는 악이다라고 하는 극도의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오늘 제가 지금 답변들을 들어보니까 뭐 하나 정확하게 답변하는 게 없고, 예? 이재명 정부의 비판이 될 만한 얘기는 다 피해 가려고 하고, 뭐 할 말이 없으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 하시는데, 지금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 후보자님이 지금까지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됐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내구조가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까지 정말 돌려드리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참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5월에 경향신문에 칼럼을 냈습니다. 이거 PPT 한번 보여주세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했을 때 후보자가 말했습니다. 말 몇 마디 논란을 이유로 유력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오만한 결정이다. 대법원의 결정을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거 후보자님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까? 간단하게 답해 보세요. 예, 국민의 대통령 후보 선택권을 박탈할 수 있고 유력한 후보의 참정권을 박탈할 수 있는 부분을 대장동 지적한 것입니다. 개발 실무를 맡았던 김문기 처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에 관련된 겁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김문기를 몰랐다. 같이 찍은 사진은 조작됐다. 이렇게 말 몇 마디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논란에 그칠 일입니까? 유족들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원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대장동 1심 판결 어땠습니까? 당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라고 했던 7,800억 원의 천문학적 범죄 수익이 범죄자들, 주범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범들인 김만배, 유동규, 징역 8년, 정영학, 남욱 모두 법정 구속됐어요. 이게 말 몇 마디 논란으로 되는 일임, 그칠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헌법적으로 참정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대표 그러니까 선택권은 헌법이 지금 보장돼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석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헌법은 오로지 헌법 국민을 학자로서 중심으로 양심- 작동합니다. 예? 학자로서 양심을 갖고 소신 있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학생들 가르칩니까? 지금 그리고 학자로서 나온 게 아니라 국무위원 후보로서 나온 겁니다. 이 자리에. 여기가 학술 토론회장이 아니에요. 2분 드리겠습니다.